오늘부터 나도 이거 좀 씁시다. 쓰자고요. 죽을래? 재수없네 너. 눈 깔아. 이것만으로 난 만족 못해. 저것도 좋아 보여. 나 저거까지 다 쓸 거야. 옳지, 잘했어. 오, 잘했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하하하 유니버스에서 매우 큰 축을 이루고 있던 연님이, 그리고 연님이가 남겨둔 가족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연님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기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연님이가 3세기 용역을 빼앗고 있다. 아, 진짜 연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대치 중이네, 3세기랑.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중간중간에 서로 더 쓰고 싶은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지대라고 하죠. 이를테면 휴전선처럼 자꾸 겹치게 되면서 가족 대 가족으로 이렇게 신경전 또는 대치, 실질적인 국지전까지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네요. 3세기 딸 마를린 씨. 말린 씨도 별로 연님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하버님 자체가 핵심 영역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버님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합사 교육을 할 때 고양이를 격리해 두잖아요. 그러면 영역 집착성이 강한 친구들은 그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뭔가 저 안에 거슬리는 애가 있는데 밥 먹고 자고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어. 안에 보이게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눈으로 계속 때립니다. 레이저를 막. 확실한 거는 지금 연님이가 삼색파가 쓰는 게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난 만족 못해. 저것도 좋아 보여. 나 저거까지 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영역 집착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러면 이제 삼색이는 기분이 몹시 나쁘지. 어휴. 애기씨가 신났어. 근데 연님이가 되게 왕초 스타일이네요. 체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날렵하고 야, 이거 3세기 아니, 딸이 나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나도 널 지킬 수 없단다, 약간 이런. 알아서 하자. 3세기가 결국은 자기 영역 주장을 못하네. 그냥 연님이는 가서 그냥 그런 거야. 남의 집 문 열고 딱 들어가서 거실에 딱 눕고 오늘부터 나도 이거 좀 씁시다. 쓰자고요. 아, 진짜 연님이 앙칼지게 손톱 물어뜯게 하네. 나 연님이한테 내 마음의 영역을 뺏길 것 같다. 근데 하는 짓은 깡패가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도도가 지금 영역지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님이가 이렇게 누워있다. 어디 가냐? 아니요, 잠깐 여기 앞에 화장실 좀 갔다 오려고요. 삼색이 또 모른 척 하는 것 같은데. 죽을래? 재수없네 너. 눈 깔아. 이게 집에서도 가묘 가정일 때 은근히 자기 과시형 고양이가 있어. 나 눈치 보면서 똑바로 다녀.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공격을 당하고 약한 애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 저기 지나가는데 화장실 못 가. 연님이가 약간 폭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역에 대한 집착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되게 호전적이야. 마음에 들면 빼서 기를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거. 영역에 대해서 되게 잘 뺏는 모습을 보이네요. 압도적으로 지금 연님이가 깽판을 치고 그리고 영역지를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대장냥이, 깡패냥이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번 영상의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영역 집착성이 있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성성숙이 된 수컷 고양이들을 떠나보냅니다. 무랑 레기가 진짜 이게 눌러 앉았나 봐. 애들이 무서워요. 저 못 가겠어요. 엄마 옆에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엄마 고양이가 그 영역지를 피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돈다거나 쫓아내기 위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중간중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왜 그래? 왜 저래 갑자기? 성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한 가족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 새로운 개체로 인지하는 상황까지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님이는 영역 집착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게 중성을 한 상태인데도 스프레이를 하네요. 꼬리를 이렇게 바르르 떨면서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영역 표시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고양이다. 3, 4일 정도는 자주 보이지 않던 연님이
아, 그럼 생각보다 영역을 되게 넓게 쓰는 편이네요. 언젠가 밥 먹으러 오길 바라야겠다. 몇 가지 가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컷 고양이처럼 이 핵심 영역지 양어장 같은 또 다른 어떤 스팟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일 사라졌다는 거는 3, 4일 동안 절대 굶을 리는 없어요. 핵심 영역지에 무래기를 출산을 하고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쫄보야. 엄마는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엄마 무서워요. 전 못 나가겠어요. 수컷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연님이도 이게 속이 터지는 거죠. 수컷 고양이들을 자꾸 그 무리에서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근친교배가 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들 선에서도 독립을 시키고 또 다른 수컷을 만나서 교배를 해서 출산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역지는 차라리 내가 물려주고 근데 새로운 것도 내가 원래 쓰던 핵심 영역지가 또 있었던 거지.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떠났을 것 가설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삼색이랑도 계속 어느 정도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핵심 영역지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제2의 세이프하우스, 제3의 세이프하우스 온전히 그쪽의 영역에서 살아야겠다 라는 판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이 두 영역지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긴 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는데 만약에 그 세컨 베이스 캠프에서 저 같은 사장님이 계셨으면 왠지 연님이 집으로 이렇게 집냥이로 연님아 나랑 살면 안 되겠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님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저 미묘의 저 성격이면 밥 굶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연님아 항상 행복하렴. 자, 다음 영상 볼게요. 지금부터는 연님이가 남긴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의 숭어 먹방. 우와, 하버님 바다 낚시도 하셔? 응. 못하는 게 없으시네. 오, 바로 냄새로 지금 위치 잡고 뭐가 혹시 위험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마 연님이었으면 한 번에 올라갔을 건데 바로 그냥 소심하다. 한 입 먹고 바로 나가네? 왜 나가지? 애기 데려왔어. 아, 이거 고양이들 원래 이렇게 밥자리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동네 친구들 다 데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는 진짜 그래도 애기를 챙기네. 맛있다. 야, 너 좀 먹을래? 뭔데? 야, 우리가 맨날 먹는 거랑 다르다 이거. 약간 짠맛도 나.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고기 아니잖아 이거. 너 이딴 거 먹으라고 나 불렀냐? 둘이 막 장난치는 게 진짜로 형제 가족도 보는 것 같네요. 친한 고양이 잊지 않고 이렇게 데려갈 정도면 또 이런 관계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환경이 너무 좀 풍족지 못하면 쿠쿠다스처럼 바로 깨질 수 있는 고양이와 고양이의 관계인데 이거는 진짜 다 하버님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야, 물애기 진짜 생선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했지만 내 취향 아니야. 무근황. 그쵸. 무가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습식형, 건식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무는 배 복수가 차는 습식형. 몸은 비쩍 마르는데 배 복수가 차니까 올챙이 배처럼 부풀고 배를 이렇게 통통통 치면은 물이 이렇게 파동치는 소리가 들려요. 식욕 떨어지고 열나고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 쪽에 염증 생기고 빈혈 오고. 그래도 또 하버님 어떻게 또 치료제를 구하셨네. 대단하시다. 무는 예후가 좋았던 거죠. 오, 무가 막 삼색이 분다. 모니터 뚫어져라 보네. 모니터에 나오는 고양이를 인지할 수 있나요? 이거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고양이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속에 있는 고양이의 어떤 움직임, 윤곽, 내는 소리 이런 거를 같이 듣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알던 익숙한 고양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핵심적으로 완전히 삼색이라고 인지를 하려면 후각적인 부분까지 있으면 100%인데 지금은 아마 단발머리에 뒤통수가 큰 걸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친구인데. 알아본 거죠. 저렇게 생긴 애들 중에 진짜 나랑 스타일 안 맞는 애.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 이 스타일이 싫었던 애면 나중에 비슷한 생김새를 보면 왠지 저렇게 생긴 애들 치고 나랑 맞는 애가 없는데 불쾌감이 들었다. 이 치료가 끝나게 되면 거의 이제 완치 단계로 가요.
완전히 다 나으면은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무 자체의 성향이 되게 좀 소심한 편인 거고 하버님 손을 실내에서 온전히 탔잖아요. 거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 생활에 완전 익숙해졌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 이렇게 되다 보면 나가서 추위와 더위에 다른 고양이들이랑 경쟁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사회생활 하는 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무는 웬만하면 집에서 멀리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몇 개월 만에 만난 형제 고양이 무와 레기. 치료가 거의 다 끝난 상황. 헉, 레기가 집에 들어왔구나. 왜 몰래 들어와 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막상 용기 내서 들어왔는데 낯선 데서 이제 쫄은 거지. 사람은 지금 약간의 공황장애처럼 공황 상태가 돼요. 판단도 잘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몸을 숨겨야겠다 이런 느낌만 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무는 원래 자기 살던 데니까 완전 릴렉스 된 상태. 장난치고 그루밍하고. 이게 지금 무랑 렉이 진짜 오랜만에 보게 된 거잖아요. 낯선 고양이로 인지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는 있기 어려워요. 적어도 얘는 나랑 적대적이지 않다. 반쯤 알아본 상태. 그리고 자기 영역이다 보니까 여유가 더 넘치는 거지. 레기는 오히려 밖에서 봤으면 지금 무 같은 느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실내 공간에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해서 자기를 좀 잘 노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오, 무가 냄새 맡는다. 냄새 맡고 갑자기 고양이가 병원에 좀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친하게 지냈던 형제 고양이를 만나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서 빨리 좋아질 것 같으니까 면회시켜주고 싶어 해서 이렇게 이동장에 넣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10중 8구 하악질로 끝납니다. 병원처럼 낯설고 긴장된 상태에서 알던 고양이도 기운내,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완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느냐, 절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저는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그냥 대면대면한 정도만 해도 이 정도면 알아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서로 별 관심 없으려면 친해야지 별 관심 없는 거예요. 레기는 쓱 나가버리네. 이 정도면 진짜 해피엔딩이다. 서로 잊고 잘 지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이 정도면 네, 친한 거예요. 보너스 영상. 완전히 경계를 푼 새끼 냥의 첫 부비부비. 삼색이 아기 때야. 우와, 초미묘다. 그럼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하버님한테 처음으로 지금 초대장에 응한 거네요. 감격스러운 순간이구나. 수염을 이렇게 앞으로 쏠린 거고. 근데 나도 이런 순간이 있거든. 되게 예민하고 싸나운 고양인데 몸 아픈 게 조금 좋아지고 조금 익숙해지는 어느 날 갑자기 번팅을 하는 경우였어. 위험하지 않구나, 이 사람 안전하구나. 스킨십을 자기가 먼저 시작하면 그때 느낌은 진짜 막 그냥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게 그냥 눈 녹듯 꿍, 한순간 심장이 꿍, 하트가 빵. 삼색의 늪에 빠지신 그 순간이 바로 이 영상이네요. 진짜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하하하 유니버스네요. 부족해 보이는 새끼 고양이 무레기에게 영역을 물려주고 다른 영역지로 가버린 연님이 같은 고양이도 있고, 남아서 계속해서 서로 거리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다른 고양이들도 있고, 고양이들 사이의 사랑, 사람과 고양이들 간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고 교육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빠져들어서 분석하게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세계관의 한 부분을 또 분석해 보았습니다. 즐거우셨나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하버님과 함께하는 고양이들도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이들 되기를 정말 마음속 깊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